이번 시간에는 웜축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요 형태의 부품을 작업을 할 거고요. 2D 도면을 그리실 때 요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미터 보통 나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나사산 형태를 2D에서 직접 다 그려주지 않죠. 선 2개 그려서 하나는 가는 실선, 하나는 외형선 이런 식으로 해서 약식으로 딱 도시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웜축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바깥에 있는 외형선은 웜축에 있는 요 바깥에 요 맨질맨질한 부분, 외곽에 있는 부분이고요. 안쪽에 있는 요 중심선은 얘도 피치원 지름이 있어요. 피치원 지름의 그 피치의 중심선을 나타내는 요 선 있죠? 요 선 부분을 표시를 중심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얘 이빨 형태가 있으니까 이빨의 바닥 부분이 있겠죠? 치형 바닥 부분, 치저 부분에 요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나선형으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죠. 이 나선형으로 돌아간다는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는 실선 2개의 정 가운데에 중심선으로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요 각도는 30도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 나사든 왼 나사든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고 왼쪽 방향이면 방향 왼쪽이다 라고 따로 지시선을 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 C1 이런 식으로 C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둥글기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둥글기가 있는 부분은 이쪽 들어가는 부분에 5일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 주시고요. 스탠다드 IPT 작성 눌러줍니다. 2D 스케치 시작. 작업 평면은 아무거나 잡아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원점에 맞춰서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축 그리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각형 그려서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정 점선이 계속 따라 나오기 때문에 추정 점선에 맞게끔 작업을 하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사각형은 갈수록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설계자가 자유대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 모양이랑 똑같지 않다고 처음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치수 구속을 다 넣어주게 되면 축의 원래 모양대로 다 잡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치수 구속을 주실 때 사각형 프로파일을 그려놨는데 다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가는 경우에 치수 구속을 얘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이쪽부터 시작해서 치수 구속을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려놓은 프로파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치수 구속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폭 40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폭 20, 세 번째는 100 들어가고요. 네 번째는 20, 다섯 번째 14 들어갑니다. 중심선 처리를 해주면 지름 치수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지름 치수 입력할 때 반지름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회전할 거니까 반지름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쪽이 10파이니까 반지름은 5가 되겠죠. 15파이니까 7.5 맞춰주시고 28파이니까 14 맞춰주시고 15파이니까 7.5 10파이니까 5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진 부분이 있죠.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는데 각도가 20도네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거 압력각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압력각 아니에요. 그냥 요 부분의 형상이 각도가 20도였을 뿐입니다. 각도기로 측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압력각 아니에요. 요거는 압력각은 뭐냐 하면 나중에 이 나선 형태의 이 부분 파지는 형태가 이렇게 생긴 프로파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쪽 각도 20도가 있거든요. 얘가 압력각입니다. 이거는 각도기로 재서 그대로 잰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 프로파일에 지금 압력각이 20도잖아요. 그럼 여기 경사도 각도기로 쟀더니 뭐 23도가 나왔어. 그럼 23도로 고지고대로 뭐 맞추실 필요 없이 20도로 맞춰주시면 아주 스무스하게 이 형상이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오일실 있는 부분도 오일실에 그 축이 맞닿는 부분, 축 끝에 둥글기 값은 규격집 찾아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죠. 여기 15파이의 축인데
OLC의 둥글기를 주기 위해서 여기 좁은 부분에 D2 값을 규격집에서 찾아주셔야 되죠. 규격집에서 찾았을 때 13.1이에요. 요거까지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여기도 끝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20도짜리 요 압력각이 아니라고 했던 요 부분, 요거 20도, 얘도 20도 치수 구속을 주시면 되고요. 다음 OLC이 맞닿는 부분에 둥글기 값을 줘야 되죠. 요 둥글기 값을 주기 위한 이쪽 각도 30도 맞춰 주시고요. D2 값 맞춰 주셔야 돼요. 요 부분이 13.1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반만 그렸죠. 회전시키기 위해서 절반만 그렸으니까 나누기 2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됐죠? 됐으면 요걸 회전시켜 주도록 할게요. 영문자 R 눌러서 회전시켜 주시고요. 클릭 클릭 클릭. 주의하실 점, 요 부분은 클릭하시면 안 돼요. 클릭.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클릭. 축 선택. 요 부분 선택.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OLC의 둥글기 혹시 빼먹을지 모르니까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에 둥글기 값 0.5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R4 정도 넣어주시면 되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됐고요. 역사다리꼴 프로파일을 그려서 나선형 형태로 해서 쭉 파줄 거예요. 파주기 위해서 작업평면, 이렇게 생긴 작업평면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델 트리에 가셔서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를 얹어놓기만 하시면 해당 작업평면의 위치가 보이죠? XY 평면이네요. 여기다 대고 스케치 해주도록 할게요. 선 그리기로 역사다리꼴 프로파일을 그리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선 그릴 때 두 번에 끊어 그려 주셔야 됩니다. 한 번 클릭. 마우스 쭉 올려보시면 이런 표시가 나오죠. 이 표시 확인한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끊어 주셔야 돼요. 두 번에 끊어서 해주시고 선 그리기,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해서 패곡선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치수 구속을 주도록 할 건데요. 이 역사다리꼴 프로파일의 형태는 웜휠, 웜축, 레크 등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모듈 2를 가진 모든 이 레크, 웜휠, 웜축의 프로파일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치수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영문자 D 눌러서 치수 구속 주시고요. 여기서 각도 주는데요. 이게 압력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듈 값입니다. 2 주시고요. 모듈을 주시게 되면 이제 사라져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면 F7키 눌러보시면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의치 마시고 계속 치수 구속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높이, 요게 전체 이 높이고요. 모듈 2를 가진 요 역사다리꼴 프로파일의 간격은 전부 3.14예요. 근데 얘 지금 절반만 그린 거거든요. 절반만 그려서 대칭시켜 줄 거기 때문에 3.14 나누기 2 해주시면 됩니다. 요 상태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미러 클릭, 미러선 선택, 여기 선택 적용. 이렇게 해서 이게 역사다리꼴 프로파일인 거죠. 얘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건 구성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파일이 여기 딱 붙어서 회전을 하면서 나선 형태로 쭉쭉 파내고 갈 거예요. 그러면 요쪽 끝점과 요쪽 끝점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일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 부분, 이 모서리 선이 지금 닿지 않기 때문에 일치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없죠. 이때는 형상투영 해주시고요. 클릭, 엔터. 형상투영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 구성선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렸었던 프로파일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방금 그렸었던 요 끝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요. 요거 클릭을 해주세요. 이 상태로 일치 구속 조건을 부과해 주시면 가서 딱 붙게 되죠. 완전하게 구속된 것까지 확인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일의 프로파일은 자동적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코일을 클릭했는데 패곡선 프로파일이 선택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프로파일 그렸을 때 프로파일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요. 이거는 프로파일 잘못 그리신 거예요. 그럼 다 지우시고 처음부터 이 프로파일을 다시 그려주십시오. 그게 제일 정확해요. 지우고 다시 그리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아예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시는 게 더 빨라요. 자,
축은 이 전체 통축의 가운데 축심이 돼야 되겠죠. 그 축심을 따라서 뱅글뱅글뱅글 돌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지르는 축이어야 되겠죠. 모델 트리에서 그 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딱 얹어보시면 축의 위치도 나와요. 작업평면의 위치가 나오듯이 축의 위치도 딱 나오거든요. X축이죠. X축이 이 축의 축심인 거죠. 그래서 축은 X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선형으로 파내기를 해줄 거죠. 그러니까 차집합으로 파내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회전 방향 바꿔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오른 나사냐 왼 나사냐 요거 방향에 따른 회전이고요. 방향을 나중에 이제 이 반대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프로파일 정해주시고 축 정해주시고 차집합까지만 해주십시오. 코일 크기 부분 들어가서 유형을 피치 및 높이로 해주셔야 돼요. 피치라는 거는 아까 역사다리꼴 프로파일에 간격이 3.14라 그랬죠. 그러면 이 3.14가 동등 간격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3.14의 거리를 가진 게 3.14만큼 가고 3.14 비우고 또 3.14만큼 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피치가 얼마야? 3.14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피치는 6.28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ESC 키를 눌러서 이게 사라졌는데 프로파일 선택, 축은 X축 선택, 파내기, 코일 크기, 피치 및 높이에 이쪽 피치가 6.28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높이라고 하는 건요. 전체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코일이 들어가는 높이. 코일이 시작해서부터 코일이 끝나는 데까지의 높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높이를 얼마였어요? 100이었죠? 100만큼 해주시면 되겠어요. 방향 바꿔주시는 거는 코일 쉐이프에서 요 축방향 요거 있죠?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일 쉐이프의 프로파일 선택해주시고 축 선택해주시고 파내기 해주시고 코일 크기에 와서 피치 및 높이에 6.28까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코일이 시작되는 부분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프로파일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오른 나사냐 왼 나사냐 이거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른 나사를 잠글 때 어떻게 하죠? 오른 나사를 잠그면 시계 방향으로 잠글 때 쑥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얘가 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 방향으로 쑥 뭔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오른 나사 방향이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조여지는 게 오른 나사거든요. 그러니까 코일의 방향도 오른 나사 방향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는 모델하는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이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일 선택해서 프로파일 결정, 축 결정 뭐 계속 반복이 되지만 ESC 키 눌러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요 회전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요렇게 된 형상에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회전이 이게 아니라 요게 돼야지 오른 나사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코일 크기 부분 피치 및 높이 6.28인 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웜축의 요 나사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 나사 방향이냐 왼 나사 방향이냐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코일 부분에 그 방향 바꾸는 걸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됐으면 이제 못따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C1 들어가는 부분 있죠? C1, C1이죠. C1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요 축 끝부분에 평행키 들어가는 홈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 그리기 할 때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이게 메인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요 사이즈대로 한번 넣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웜축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